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세영. 콜라 뚜껑 열면 김세영. UBC 엔지니어링 코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더 안전하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UBC 엔지니어링 코업 프로그램. 더 위험하지만 더 안전할 수 있는 스스로 인턴십 찾기. 뭘 고를래? 코업 프로그램 학교마다 그리고 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UBC 학생이 아니거나 다른 과더라도 코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줄게. 그리고 이건 나랑 내 친구들의 경험담이니까 내가 대학생 때 얘기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 나는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인턴십을 찾았고 총 20개월 정도간 인턴십을 했어. 그중에 한 군데에선 8개월 동안 했고, 친구들은 대부분이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인턴십을 찾지도 않은 친구들도 몇몇 있었지만 나처럼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인턴십을 찾은 사람은 내 친구들 중에는 없었어. 일단 코업이 무엇이냐? UBC는 9월이랑 1월에 메인 학기 2학기가 있고 여름에 짧고 빡센 여름 학기 합쳐서 3학기가 있지. 코업을 안 하고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 평균적으로 4년이면 졸업을 하지. 하지만 코업에 들어가면 그중에 여름 학기 2-3개나 메인 학기 2-3개 총 4개에서 5개의 학기를 인턴십을 하는데 쓰는 거야. 빡세게 하면 5년, 천천히 하면 6년, 가끔가다 나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7년이 걸릴 수도 있어. 보통 회사에서 학생이 아니면은 인턴십을 시켜주지 않고 풀타임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풀타임이나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인터뷰도 더 어렵고 인턴십처럼 4개월만 하고 그만두기에도 좀 눈치 보이고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 걸 꼭 추천하는데, 문제는 UBC에서 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느냐 그냥 나처럼 스스로 인턴십을 찾아서 하느냐, 이걸 고민해봐야 될 거야. 코업하는 애들 중에 가끔 5학기 전부를 한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그 회사에 돌아가서 풀타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최소한 나는 인턴십을 할 때 여러 회사에서 해보는 것을 추천해. 그래야 작은 회사, 큰 회사, 게임 회사, 인터넷 회사, 앱 회사, 아니면 미국 회사 등등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일해봄으로써 나에게 맞는 회사가 어떤 것인지 잘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근데 내 친구는 인턴십을 디몬웨어에서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거기서 총 16개월인가 20개월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풀타임으로 가더라고. 아닌가? 몰라. 코어 프로그램에 있는 동안 확실히 인턴십은 전부 다 디몬 외에서 한 친구가 있는데 학교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거길 갔는지 아닌지는 약간 가물가물하다.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 그리고 인턴십을 하면 학교 졸업했을 때 이미 경력이 조금 있잖아. 한국에 그런 말 있지. 회사에서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나? 코업이나 인턴십을 하고 졸업하면 이런 상황을 겪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엔지니어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을 강추하지. 물론 너가 비범한 사람이라면 학교 다닐 때 경력 안 쌓아도 졸업하고 나서 다 데려가겠지. 너가 비범한 사람이면 이 영상 듣지 말고 나가. 이 영상 필요 없어 너한테. 자, 그러면 UBC 코어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의 단점을 몇 개 알려줄게. 가장 큰 3가지가 뭐냐면, 매 학기마다 최소한으로 어플라이 해야 되는 회사 숫자가 정해져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너가 관심 있는 회사가 5군데밖에 없는데 너는 30군데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고양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물론 많은 곳에 어플라이를 해서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좀 이따 알려줄게. 2번째 단점, 어플라이 하는 회사 모든 곳에 너는 커버레터를 또 써서 내야 돼. 커버레터가 한국의 자소서랑 비슷한 건데 요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커버레터 보지도 않거든. 내라고 하지도 않아. 내라고 하는 회사들이 가끔 몇몇 있는데 난 그런 곳은 어플라이 안. 필요도 없는 거 보는 회사 가서 뭐해? 보통 다 레주메를 내도 레주메도 10초도 안 본다는 소리도 많거든.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레주메가 들어오는데 그거 언제 다 제대로 보겠어? 레주메도 잘 안 보는데 커버레터를 그렇게 읽어보겠어? 체감상 듣보잡들 빼고 80-90%는 레주메만 내도 다 인터뷰 잡혀. 그런데 코어 프로그램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보지도 않는 커버레터를 써서 내야 된다니 얼마나 고양이 쓸데없는 짓이야. 코어 프로그램에 들어간 애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 자, 마지막 3번째, 인터뷰를 보는 회사에서 오퍼가 오잖아. 그러면 회사에서는 1-2주 내로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코어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답장을 48시간 내로 줘야 돼. 회사에선 괜찮다고 하는데 코어 프로그램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너가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랑 정말 꿈의 직장, 가고 싶은 직장, 막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인터뷰를 봤다고 쳐. 그리고 둘 다 너가 인터뷰를 잘 봤어. 그런데 만약 그럭저럭인 곳에서 오퍼가 왔잖아.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아직 오퍼가 안 오잖아. 그럼 넌 48시간 내로 결정을 내려야 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오퍼를 거절하고 페이스북 오퍼가 올 것 같은 기대감에 기다릴까? 아니면 안전하게 이 오퍼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오퍼가 왔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까? 이게 첫 번째 단점에서 말한 인터뷰 연습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라고 했던 것의 문제야. 관심 없는 것까지 여러 군데 어플라이해서 인터뷰 잡히고 인터뷰 연습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오퍼가 오면은 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거절해도 돼. 근데 만약에 거절했는데 페이스북에서
너가 오퍼가 안 오면은 넌 너한테 온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게 되는 거야. 만약에 너가 관심 없는 곳에 어플라이 하지도 않아서 오퍼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니게 되니까 땅을 치면서 후회할 필요는 없지. 그땐 그냥 페이스북 인터뷰를 잘 보지 못한 너의 실력을 탓하면 되는데, 오퍼가 와놓고 거절한 상태면 그럼 괜히 인턴십 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 너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날리고 쉬어야 될 수도 있어. 물론 그때 클래스를 들으면 되긴 하지만 이제 스케줄이 조금 꼬이는 거지. 그런데 단점만 있을까? 물론 장점도 있지. 근데 장점이래봐야 첫 한두 번의 인턴십 잡는 데에 큰 장점이고, 나머지 코업 인턴십 잡는 데에는 별 장점이 되지 않아. 근데 이 장점이 맨 처음 인턴십 잡을 때는 정말 크고 도움이 많이 되는 장점이라서, 그래서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갈지 아닐지가 고민이 되는. 뭐냐면 회사가 학교랑 얘기를 해서 코업 프로그램이랑 연결된 회사들은 UBC에서 뽑아야 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 이건 카더라야. 그래서 코업 학생들이 아직 경험 없을 때 첫 인턴십 잡을 때 정말 유리해, 코업 프로그램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UBC 코업 프로그램에서 3명을 뽑기로 했으면, 만약에 실력 좋은 애들 2명을 뽑았는데 나머지가 실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약간 부족한 애들이랑도 일단 인터뷰를 보게 되겠지. 그 중에서 1명을 뽑긴 해야 되니까. 레주메가 별로였더라도 인터뷰에서 실력 좋은 애들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레주메가 약간 별로더라도 인터뷰를 잡을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를 잘 보지 못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인터뷰를 정말로 다 못 봐서 3명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나도 조금 궁금하네. 다음 학기에 더 뽑나? 그리고 치사하게 가끔 밴쿠버 로컬 회사들 중에서 코어 프로그램에 있지 않으면 인턴십 받아주지 않는 회사들도 있긴 해. 아주 소수긴 한데 내가 직접 물어봐서 확인한 곳은 한 곳뿐이거든. 근데 그곳은 몇 년 전에 회사 닫았더라. 게임 회사였는데 그걸 좋다. 농담이고. 또 다른 장점은 코업 웹포탈에 코업 학생들을 뽑고 있는 회사들 리스트가 쫙 나오기 때문에 어느 회사들에 어플라이를 할지 찾기가 너무 쉽고, 또 몰랐던 회사들도 알 수 있게 돼서 인턴십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더 많은 곳에 쉽게 어플라이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스스로 각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이 회사가 인턴을 뽑는지 아닌지를 직접 알아봐야 되고, 모르는 회사들은 뭐 그냥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 돼. 밴쿠버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막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내가 어플라이 안 한 회사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조금 귀찮아지지. 이거 말고도 사소한 장단점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약간의 돈을 내야 된다든지, 정말 고양이 쓸데없는 미팅에 가야 된다든지. 근데 이것들은 좀 사소하니까 넘어가고, 코업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인턴십을 찾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볼게. 코업의 장단점을 반대로 하면 돼. 간단하지? 말해주자면 넌 더 이상 몇십 군데 고양이 쓸데없이 어플라이 할 필요도 없고, 커버레터 일일이 쓸 필요도 없고, 원하는 회사만 어플라이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어플라이 했다가 여러 군데에서 오퍼가 왔을 때 고민할 필요 없이 먼저 오퍼가 온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잠깐 기다려달라 하고, 아직 오퍼가 오지 않은, 오퍼가 올지도 모르는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왔으니까 빨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보통은 더 빨리 결과를 알려주거든. 그러면 너는 후회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어플라이 했던 곳들 회사의 결과를 모두 다 알고 나서 그 중에 고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커. 내가 실제로 2군데에서 오퍼를 받았었어. 내가 맨 처음 인턴십 인터뷰들을 봤을 때 글로벌 릴레이라는 밴쿠버 중소기업 하나에서 연락이 왔거든. 여기서 일주일 만에 오퍼가 오고, 그로부터 한 5주 정도나 지난 후에 아마존에서 오퍼가 왔었어. 근데 난 물론 첫 인턴십이기도 하고 아마존 같은 데서 내가 처음부터 오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거든. 그리고 글로벌 릴레이가 나쁜 회사도 아니야. 밴쿠버에선 그래도 괜찮아. 첫 코업으로는 정말 괜찮은 회사야.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오퍼를 어셉트 했었어. 내가 그때 자금 상황도 좋지 않아서 돈이 좀 빨리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거든. 내가 그때 그 학기에 인턴십을 잡지 못하면 나는 맥도날드 가서 일을 해야 됐었어. 그때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집세를 내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업세트를 했지. 근데 만약에 너가 그런 상황이 오잖아. 인터뷰를 여러 개 봤는데 어디선가 오퍼가 왔어. 그럼 인터뷰 봤던 회사를 연락해가지고 다른 데서 오퍼가 왔으니까 조금 더 빨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 보통 오퍼를 준 회사한테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주거든. 어쨌든 나는 그 글로벌 릴레이라는 회사에서 정말 고맙게도 나한테 8개월짜리 코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나는 그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받아들였지. 그때 내가 8개월짜리 코업을 받아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업을 하는 한 학기 뒤까지 내가 살 수 있는 생활비랑 학비를 낼 수 있었지. 그렇게 숨통이 트이고 인턴십을 하면서 학비를 내가 다 내고 자립할 수 있었어. 그렇게 8개월짜리 인턴십을 하고 나니까 내 레주메에 경험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인턴십 잡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아마존은 그래서 내가 그때 오퍼를 거절을 했거든. 내가 이미 글로벌 릴레이 오퍼를 어셉트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8개월 코업을 하고 한 학기 학교를 다니고 1년 뒤인 내가 두 번째 코업을 찾을 때 아마존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거절을 했었다
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인터뷰 볼 필요도 없이 오퍼 주더라. 어쨌든 그러니까 첫 인턴십을 너가 혼자서 스스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코어 프로그램 들어가는 걸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첫 인턴십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코어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내 친구들은 다 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십을 잘만 잡는데 나는 어플라이해도 연락도 안 오고 오는 바닥인데 걱정이 많았지. 뭐 가장 좋은 건, 이건 가능한 건진 모르겠지만, 코어 프로그램 들어가서 코업 통해서 인턴십 한 번이나 두 번 한 다음에 코어 프로그램은 그만두고 혼자서 인턴십 찾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지. 좋지 않아? 만약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가능한 건지 미리 알아보고, 만약에 코업 들어갔다가 그만두면 페널티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알아서 해. 난 몰라. 자, 요약하자면 코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첫 인턴십을 찾기 비교적 수월해서 안전하지만 정작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를 놓칠 수도 있어 위험하고, 스스로 인턴십을 찾으면 첫 코업 찾기가 심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비교적 어려워 더 위험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오퍼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안전해. 끝.